콘서트, 뮤지컬, 클래식,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을 즐기는 공연 관람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각종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공연 관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연장 이용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위기상황 예방 수칙. 입장과 퇴장 시에는 공연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이동합니다. 사람이 몰리는 출입문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통제구역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습니다. 통로에는 이용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소지품을 놓지 않도록 하세요. 조명탑이나 난관 등 허가되지 않은 시설에는 기대거나 올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공연장에는 인화물질 및 불꽃유를 반입하지 않습니다. 공연 관람 중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연장에서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땐 즉시 공연 관계자에게 사실을 알려주거나 119에 신고하세요. 이동할 땐 계단과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압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연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사고 장소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연장 내 위기상황 예방 및 대처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압사사고 방지를 위해 입퇴장 시에는 천천히 이동하고 출입문에서는 질서를 지키세요. 통로에는 소지품을 놓지 마세요. 허가되지 않은 시설에는 올라가지 마세요. 공연장 내 위기상황 예방 수칙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공연 관람하세요. 더위엔 햇볕으로부터, 추위엔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실내 공간. 그런데 이런 안락한 공간이 한순간에 붕괴된다면 어떨까요? 1995년 6월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이 부실공사 등의 원인으로 갑자기 붕괴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0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큰 참사를 낳았는데요. 위험은 언제나 소리 없이 찾아오는 법.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요즘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붕괴됐을 때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 붕괴는 한순간에 일어나기보단 조금씩 현상을 지속해가며 붕괴와 관련된 여러 징조를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건물 바닥이나 벽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을 보일 때, 창문이 뒤틀리거나 문을 여닫기 힘들 때, 또 건물 바닥의 기둥 부위가 이유 없이 갑자기 솟구치거나 기둥 주변에 거미줄 모양의 균열이 생길 때 건축물 붕괴를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나 연기,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거나 문을 열어놓지 않았는데도 건물 내에 갑자기 찬바람이 들어올 때, 또는 폭발 소리와 같은 굉음이 들린다면 건축물 붕괴를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반복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여 붕괴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비상벨을 눌러 건축물이 붕괴됐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린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도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건물과 가까운 곳에서 신고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합니다. 신고할 땐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고 신고자의 신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먼저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고 노약자, 어린이 등을 먼저 탈출하도록 합니다. 이동할 때는 낙하물에 대비해 주위 사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서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스스로를 사고에 빠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또 건물 내부 이동 중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장애물을 제거해야 할 경우에는 추가 붕괴에 대비합니다. 건물 내에서 임시로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홀이나 계단실과 같은 견디는 힘이 강한 곳에서 머무르고 단단한 테이블 밑이나 문이 없는 벽 옆에 대피합니다. 또한 건물 내에 비치된 비상용 손전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고함을 지르거나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옷이나 천으로 입과 코를 막아 건축물 붕괴로 인한 먼지 흡입을 최소화하고 벽과 파이프를 지속적으로 두드려 현재 내 위치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이 되므로 배터리 절약을 위해 규칙적으로 일정 기간만 켜놓습니다. 무엇보다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갑자기 들이닥친 재난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이 아닐까요? 해마다 늘어나는 물놀이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절대로 당황하지 마. 침착하게 하나하나 따라해봐요. 첫째, 물놀이 장소 도착하면 가장 먼저 구조장비 확인해. 밧줄 튜브 위치 파악해요. 구조 요원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 둘째, 물에 빠진 사람 발견하면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해요. 힘껏 소리쳐서 사람들을 모아요. 혼자 뛰어드는 것은 절대로 안 돼.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안전. 물놀이 시작 전 반드시 공부해. 사고 일어나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따라해봐요. 하차하면 일어나는 물놀이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절대로 당황하지 마. 침착하게 하나하나 따라해봐요. 셋째, 구조장비 던져주세요. 없다면 기다란 장대나 스티로폼. 밧줄 묶어 던진 뒤에 천천히 당겨. 혼자 뛰어드는 것은 절대로 안 돼. 넷째, 물에 빠진 사람 밖에 나오면 늦기 전에 심폐소생술 시작해요. 기도 확보하고 가슴 강하게 눌러 119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해요.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안전 물놀이 시작 전 반드시 공부해. 사고 일어나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따라 해봐요. 해양 영토가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천혜의 해양국가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 환경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높아지면서 바닷속 환경은 점점 독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생물은 바로 독성 해파리.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독성 해파리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한 피해 예방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드러낸 독성 해파리의 종류만 총 7가지. 그중에서도 노무라이깃 해파리의 출현이 가장 많은데요. 노무라이깃 해파리는 바다가 따뜻해지는 6월부터 차가운 12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등장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외형이 투명하고 흐물흐물해 비닐봉지로 착각하기 쉬운 독성 해파리도 있습니다. 작은 불에간 해파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 밖에 몸체가 연한 울빛을 띠는 유령 해파리, 입다리 모양이 커튼처럼 주름져 있어 이름 붙여진 커튼 원양 해파리, 색이 투명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자 해파리, 관 해파리는 일반 해파리와 달리 실타래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야광 원양 해파리 또한 독성 해파리로 우아한 외형의 소가 손을 대선 안 됩니다. 이런 해파리들은 우리나라 해안가 전역에 출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시무시한 독성 해파리에게 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쏘인 즉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기본. 나무젓가락이나 깨끗한 카드를 이용해 촉수를 제거합니다. 온찜질은 해파리 독성을 제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요. 국소 마취 효과로 상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냉찜질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며칠 동안 통증을 호소하거나 어지럼증, 발열,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해파리에 쏘인 상처는 흉터로 오래 남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 해독제를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해파리에 쏘인 부위가 채찍으로 맞은 것 같은 상처가 남고 빨갛게 부풀어 올라 가려울 수 있는데요. 가렵더라도 긁지 말아야 합니다. 피부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촉수 등의 오염물질은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0분 이상 씻어낸 뒤 독이 퍼지기 전에 제거합니다. 급하다고 수돗물을 이용하거나 알코올성 음료,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를 세척할 때 절대 사용해선 안 됩니다.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전신 통증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지체 없이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를 넘어 공포가 마저 주고 있는 독성 해파리.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산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시사철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 청소년들의 현장학습 장소로 이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산은 기후변화가 심하고 다양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행 중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을 더욱 안전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행 중 안전수칙. 산에 오르기 전에 날씨와 등산 코스,
거리 등 산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부상 방지와 체력 보호를 위해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을 착용하고 물과 간식 등 비상식량을 준비하세요.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사진을 찍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일행과 함께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을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므로 넘어지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산행 중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먼저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현재 위치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구조 요원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을 알려주세요. 구조 요원이 올 때까지 체온을 유지하며 안정을 취하세요. 산행 안전 수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산행 전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산행 목적에 맞는 복장과 장비를 준비하세요. 산행 중에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현재 위치와 사고 유형을 알려주고 구조를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풍요로운 자연과 건강을 선물해주는 산. 안전수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산을 더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터로 만들어주세요.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스포츠. 그러나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삶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 운동은 손목과 발목, 무릎, 골반, 허리, 몸통, 어깨, 목, 전신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각 부위마다 30초씩 총 10분에서 15분가량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헬멧, 보호대 등 각 종목마다 필요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파악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규격장구를 골라 착용해야 합니다. 장애물, 차량 및 보행자, 유리창이 있는 주택가, 비탈 등은 피하고 반드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스포츠를 즐겨야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는 수준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스포츠에서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뼈의 손상과 출혈, 근육 경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119에 먼저 신고한 후에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위해 신발, 헬멧 등의 장구는 벗겨주세요. 골절 염좌 탈구 시에는 손상 후 24시간 내에 라이스 요법을 적용합니다. 상처 부위를 고정시키고 15에서 20분가량 얼음찜질을 합니다. 단 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손상 부위에 얼음의 직접 접촉은 피합니다. 이후 압박붕대를 이용해 압박하는데 통증이 없도록 주의하며 심장의 먼 곳에서부터 감습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들어올립니다. 출혈 시에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독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을 덮고 손으로 압박하여 지혈합니다. 출혈이 멈추면 압박붕대로 감아주고 피가 나는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킵니다. 근육 경련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를 눕혀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키며 안정시킵니다. 심호흡을 하며 해당 근육을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근육 경련이 발생한 근육을 반대편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을 경련 부위에 올려놓아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스포츠 손상은 무엇보다 사고 즉시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기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은 실험실.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할까요? 실험실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관리자나 지도교사의 허가를 받으세요. 실험복,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 적절한 복장과 안전장비를 갖추고 실험실의 비상구와 소화기, 화재 경보기 등 안전 설비의 위치를 꼭 확인합니다. 시약과 실험기구는 실험에 필요한 것만 꺼내서 사용하고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철저하게 숙지한 후 사용하세요. 화학물질을 함부로 맛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안 돼요. 시약병을 들고 돌아다니거나 실험 중 자리를 비우는 일, 실험실 내에서 뛰어다니거나 주변인에게 장난을 치는 것도 금물. 사고가 발생 시에는 소리를 질러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모래, 젖은 걸레, 소화기로 불을 끄거나 화재 경보기를 올리고 119에 신고하세요. 연기가 날 때는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 비상대피로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화학물질이 피부에 묻었을 때는 다른 부위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학물질이 묻은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하여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습니다. 부식성 물질의 경우 산성약품은 15분, 알칼리성 약품은 30분가량 충분히 씻되 문지르면 안 돼요. 실험 후에는 반드시 정리정돈을 합니다. 비커, 스포이드 등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리고 보관할 때는 부속품을 확인하고 제자리에 보관합니다. 시약은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고 개봉한 시약은 뚜껑에 반드시 개봉일을 표시하세요.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시약들은 반드시 다른 곳, 위험성이 높은 시약은 환기식 시약장이나 안전 캐비닛에 보관해야 합니다. 실험할 때 나온 폐기물, 남은 시약,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은 꼭 폐기물통에 버리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집 떠나면 헐헐 고생. 보내줘 보내달라니까. 안 된다니까. 글쎄, 여자애들끼리 위험하게 무슨 캠핑이야. 절대로 안 돼. 아빠는 허락해주고 싶지만 여보, 안 되는 거 알지. 캠핑 그거 의외로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 여보, 혜인이가 당신더러 구덕이라고 하네. 아이, 보내주세요. 대신 제가 보호자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에이, 집에서 놀면 뭐해요?
대신 형수님, 조카 보디가드 해주는 일당은 알아서 챙겨주시겠죠? 사실 우리 모둠은 방학 중 여가 활동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을 세웠고 캠핑에 대한 사전 정보를 철저하게 조사한 뒤 각자 맡은 바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기기로 했었다. 얘들아, 혹시 준비물 빠뜨린 건 없겠지? 그럼 10번이나 체크했는걸? 모닥불도 피울 생각이야. 우리 아빠가 캠핑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필요한 장비들은 내가 깡그리 빌려왔지랑. 우와. 엄마야! 아이고, 꼬리뼈야. 에휴, 삼촌은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아주 부실한 준비물이었다. 뭐니 뭐니 해도 캠핑에 꽂힌 모닥불 파리! 저녁을 먹자마자 우리들은 모닥불을 피우기로 했다. 캠핑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화재 사고가 으뜸이다. 그래서 화재에 대비한 예방을 철저히 체크하기로 했다. 첫째, 모닥불을 피울 장소를 정할 때 텐트에서 멀찍이 자리 잡을 것. 왜냐하면 텐트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서 불에 아주 잘 타기 때문이다. 둘째, 모닥불 화로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서 혹시라도 불이 번질 것에 대비하고. 셋째, 캠핑장은 공공시설이므로 반드시 바비큐나 모닥불을 피울 때 전용 화로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물론 불을 피우기 전 인화물질은 가까이 두어선 절대 안 되고 만약을 대비해 휴대용 소화기를 갖추는 것 잊지 말기. 엄마야! 다섯째, 불을 다룰 때는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두꺼운 가죽 장갑을 꼭 껴야 한다. 우와, 분위기 좋다. 그치? 아휴, 자, 그럼 나는 들어가 잔다. 아유, 이놈의 모기, 이거. 아유, 야, 얘들아, 모기약 가지고 온 거 없냐? 텐트 안에 있어. 찾아봐. 이들 다 죽었어. 그런데 그날 밤 삼촌이 그렇게나 뿌려대는 모기약 때문에 캠핑장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삼촌이 밤새 뿌린 모기약은 실은 모기약이 아니었다. 한밤중에 텐트줄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친구가 특별히 챙겨온 야광 스프레이였다. 인천 강화도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갑자기 불꽃이 번쩍한 직후 불과 3분 만에 텐트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캠핑장 사고로 29명이 사망했으며 사고의 주요 원인은 텐트 내 질식이나 화재 사고였는데요. 특히 캠핑카, 카라반 등 다양한 형태의 캠핑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이용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이 보장될 때 즐거운 캠핑.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을 지킬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화재나 질식의 원인이 되는 숯불, 온풍기 같은 화기용품, 전기용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부탄가스 등 인화물질은 가스에 열을 가할 경우 폭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하고 취사 후에는 불씨를 확실히 끄고 숯불 등에 잔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에선 폭죽이나 풍 등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흡연은 흡연구역에서 해야 하며 담뱃불도 확실히 꺼야 합니다. 액화 석유가스는 저장 능력이 13kg 이하인 경우만 반입 가능하며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 중 천막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어린이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나 대피로,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는 천막줄이 보이지 않아 다칠 위험이 높으므로 손수건을 달거나 야광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풍 시
텐트에 폴대나 팩이 빠질 경우 단단히 고정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태풍이 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피해 주세요. 또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닥불을 피울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모닥불 피울 장소를 정할 때는 텐트에서 3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자리 잡고 정해진 전용 화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불이 번질 것을 대비하여 모닥불 화로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불을 피우기 전에는 부탄가스 같은 인화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또한 화재 대비를 위해 휴대용 소화기를 갖추고 불을 다룰 땐 화상을 대비하여 두꺼운 가죽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이 많은 캠핑장. 안전수칙만 실천한다면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 학교. 하지만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만큼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무려 11만 6천여 건으로 교내외를 구분할 것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선 교실에 있는 시계, 사물함, 청소 도구함 등이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뾰족한 모서리에 안전 패드 등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실 바닥엔 물이 고여 있지 않아야 하며 미끄러짐 방지 패드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블라인드 졸은 학생들의 신체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짧게 조정하도록 하고 창문에는 추락 방지 안전봉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콘센트에는 불필요한 코드가 꽂혀 있지 않도록 하여 과열을 막고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먼지가 멀티탭 내부에 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한편 특정 교실의 경우 특성에 맞는 안전 요소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실습실의 경우 전자레인지, 오븐, 인덕션 등의 열 조리기구의 경고 표시 등 사용 방법이 안내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학실의 경우에는 실험도구, 약품함 등이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잘 보관되었는지 확인하고 고글, 마스크, 장갑 등 보호 장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가 확실하게 게시되어 있는지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사용 보관하여 폭발,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복도와 계단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이 없어야 하며 계단의 손잡이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은 잘 설치되어 있는지 창문 쪽에 추락 방지 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계단, 복도 쪽에 위치한 비상구 유도 등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며 소화기의 위치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화장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지 않은지 청결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또한 화장실 거울은 깨진 곳이 없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천장이나 칸막이, 잠금 장치가 망가지거나 부서진 곳은 없는지 수시 점검을 통해 보수 또는 수선을 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는 덮개를 씌워놔야 하며 온수 탱크가 있다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겨울철 운수 사용에 따른 파상 방지 안내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운동장의 경우 땅이 파인 곳 없이 고른지 확인합니다. 펜스, 국기계 양대, 축구 골대 등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구령대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우수관로 덮개나 맨홀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에는 보도블록, 자전거도로, 보행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주변 도로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또한 차량이 진입할 때를 대비하여 교통 표지판, 진입 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학교. 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는 세밀한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다양한 지역 축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는 무려 733건.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안전하게 지역 축제를 즐기는 방법,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지역 축제는 대부분 야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날씨에 맞는 복장과 물품을 준비합니다. 교통 혼잡이 예상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땐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며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긴급차량 이동로도 확보합니다. 이동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할 땐 뛰거나 앞사람을 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입퇴장합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축제장 배치도를 통해 비상대피 통로를 알아두고 일행과 헤어질 상황에 대비하여 종합안내소 등 만날 장소와 연락 방법을 정해둡니다. 또한 화재를 대비하여 미리 팜플렛이나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여 수화기가 배치된 위치를 확인하고 불이 났을 땐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주변에서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엎드릴 땐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제장 내 위험 표지판, 안전선 등이 설치된 출입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고 축제장 주변에서 뛰어다니거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가지고 온 물건 등은 축제장에 놓인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집으로 가져가야 하고 축제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목격되면 주변에 있는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리거나 119로 신고해야 하며 대피 시에는 출입구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차례대로 대피하고 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현장 질서를 유지합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불꽃놀이의 경우
갓난아기나 청각이 예민한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꽃놀이, 발사장 등 안전선이 설치된 곳에는 출입하지 않고 화약보관소 인근에서는 금연하고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 물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겨울이나 야간에 개최하는 축제는 기온 차이가 많으므로 옷을 충분히 두껍게 입는 게 좋은데요. 또한 시야 확보를 위해 휴대폰이나 손전등을 구비하고 축제장의 대피 공간과 출입구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마무리 단계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할 우려가 크므로 순차적으로 질서를 지켜 퇴장하며 잘린 땅, 연못 등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이나 손난로 등을 준비하여 추위를 단단히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축제 중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땐 저체온 증세일 수 있으니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썰매 타기, 얼음 낚시의 경우 얼음의 결빙 상태를 확인하고 눈썰매를 탈 땐 안전 헬멧을 착용합니다. 전날 뚫어놓았던 얼음 구멍이 쉽게 눈에 띄지 않거나 빙질의 상태를 식별하기 어려울 때는 진입을 자제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날 때는 즉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과 귀가 즐거운 지역축제, 성숙한 시민의식이 안전한 축제를 만든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가정마다 편리한 제품 많지만 잊지마 가장 중요한 건 안전 또 안전 안전한 제품 사용 어떻게 할까 우리 모두 바로 알고 실천해봐요. 첫째, 인증받은 정품만 사용. KC 인증마크 확인하세요. 불법 제품, 유사품 절대로 안 돼요. 올바른 구매처를 통해서 사요. 둘째, 성분 규격 꼭꼭 확인해요. 우리 몸에 나쁜 성분 조심하세요. 우리 집에 꼭 맞는 물건을 사요. 억지로 맞추다간 큰 사고 나요. 재밌고 편리한 제품 많지만 잊지마 가장 중요한 건 안전 또 안전 안전한 제품 사용 어떻게 할까 우리 모두 바로 알고 실천해봐요. 셋째, 사용용도, 권장 연령도 절대 잊지 말고 지켜주세요. 모든 물건엔 바른 수임이 있죠. 쓸 수 있는 나이 맞춰 사용하세요. 넷째, 설명서를 꼭꼭 읽어봐요.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 확인해요. 제멋대로 사용하면 위험해져요. 주의사항 지키며 안전하게 사용. 안전한 제품 사용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바로 알고 실천해봐요.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시설. 학원은 작은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과 안전시설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안전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원 이용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위기상황 예방 수칙. 평소 안전교육에 적극 동참하세요. 반복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으로 사고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구, 소화기, 완강기 등 안전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을 평소 숙지하세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계단이나 출입문에서는 장난을 치지 말고 특히 난간 등 위험한 시설에는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학원에서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은 재난 약자이므로 사고 발생 시 학원 관계자 및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옷가지나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 후 자세를 낮추고 이동합니다. 이동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에는 사고 장소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학원 관계자 또는 선생님에게 상황을 알리거나 119에 신고합니다. 학원 내 위기 상황 예방 및 대처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평소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에 동참하세요. 안전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을 평소 숙지하세요. 학원 내에서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학원 관계자에게 알리거나 119에 신고하세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 내 위기상황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기. 그런데 이 전기가 사라진다면? 최근 6년간 전국의 정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500여 건의 정전 발생.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 그렇기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침착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인근 주변을 확인하여 전체 정전인지 일부 정전인지 확인한 후 가전기기의 플러그를 전부 뽑습니다. 그리고 건전지 라디오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경청합니다. 과전류 발생, 합선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누전 차단기나 전원 개폐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엔 전기공사 업체에 수리를 의뢰합니다. 또한 가전기기를 순차적으로 작동하면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이상이 있을 경우 제외하고 사용해야 하며 이상이 없는데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엔 절대 스스로 수리하지 말고 비긴급 민원신고번호 110으로 신고합니다. 이웃집과 함께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이웃집이나 인근 지역 정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은 손전등으로 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하여 군의 설비 고장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한전 선로 고장인 경우이므로 복구 작업이 진행될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일부 몇 집만 정전일 경우엔 비긴급 민원 신고번호 110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정전을 예고했을 시에는 건전지를 사용하는 라디오와 비상용 손전등을 준비하고 냉장고는 정전 중에 문을 여닫지 않고 미리 강냉으로 조정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드라이아이스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횟집, 식물 재배, 양식장 등의 경우 정전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예비 전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정전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하는데요. 만약 인터폰 연결이 안 될 경우엔 유지관리업체나 119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특히
유지관리업체나 119에 신고 시 비상벨 아래에 있는 엘리베이터 관리 번호를 알려준 다음 스스로 탈출하지 않고 안전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을 시에는 침수가 예상된다면 누전 차단기를 차단하여 전기 공급을 끊습니다. 그리고 발이 물에 잠겨 있거나 손이 물에 젖었을 경우 손을 말리고 고무장갑을 끼는 등 감전에 주의합니다. 비닐하우스, TV 안테나 등을 작업할 경우엔 주위에 전기선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작업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전봇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한 벼락에 칠 때는 나무나 전봇대 밑으로부터 1에서 2m 이상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설비와 접촉 우려가 있는 것들은 미리 제거하거나 단단히 고정하고 미리미리 손전등과 건전지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전기. 이러한 행동 방법만 알아둔다면 전기가 끊겨도 당황하지 않겠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는 전기 사고. 작은 실수만 있어도 대형 화재는 물론 심각한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 사고를 대비하는 각 상황별 안전 요령,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 생활 속에서 한 개의 컨센트에 많은 전기 제품을 꽂아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코드는 뽑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러그의 줄을 잡아당기면 전선이 끊어져 합선될 수 있기 때문에 플러그 머리 부분을 잡고 뺍니다. 그리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면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손을 말린 후 만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선 위에 무거운 물건을 놓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끊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선 위에는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경우 장난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전기 사고 노출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컨센트에 젓가락이나 장난감을 넣으면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센트에 연결된 전원제기나 건전지를 입에 넣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입에 넣지 않습니다. 또한 전깃줄을 가위로 자를 경우 흐르던 전기가 몸속으로 흘러 감전될 수 있으므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기가 많은 욕조에선 전기 장난감이나 전기 제품을 사용하면 감전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욕조에서는 안전한 장난감을 사용합니다. 눅눅한 장마철엔 감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장마철 전기 안전 요령도 함께 알아보시죠. 백열등, 형광등 등을 장시간 켜놓아 과열되면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휴가를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불을 끄고 실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정전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모든 전기 제품 플러그를 뽑고 휴대용 랜턴과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인해 집 일부가 침수했을 경우 즉시 분전함, 차단기 등을 내립니다. 또한 침수 지역에 들어갈 땐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들어가야 하며
물에 잠겼던 가전제품 사용은 자제합니다. 습기나 물기가 많은 곳에 기계, 가구에는 반드시 접지하고 강풍을 대비하여 파이프, 간판, 임시 시설물은 미리 제거하거나 단단히 고정합니다. 또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는 가로등, 신호등, 맨홀 뚜껑 등 거리 전기 시설물의 근처로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전기지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실천을 통해 전기 사용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연휴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즐기는 여행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 중에는 대규모 시위나 테러, 납치 등 현지 사정에 따른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올바르고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여행 중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여행 중 대규모 시위나 테러가 발생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해외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모임이나 군중이 몰린 곳에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시위대와 비슷한 색상의 옷을 입거나 시위대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 무력 충돌을 대비하여 즉시 여행을 멈추고 긴급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출국이 어려울 경우 영사 콜센터 혹은 제외 공간에 본인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려 비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해외여행 중 인질 및 납치 상황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먼저 해외여행 전 여행 위험 지역이나 여행 금지 지역 등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한 곳으로의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여행지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여행 관련 정보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해외에서는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눈에 띄는 복장이나 행동은 자제하며 가급적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납치범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몸값 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음성 녹음을 원할 경우 침착하게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나 비행기 탑승 중 인질이 된 경우 납치범의 지시에 따르고 섣불리 범인과 대적하지 않도록 하세요. 해외여행 중 위험사고 예방 및 올바른 대처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행 전 위험 지역 및 여행 금지 지역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위험한 곳으로의 여행은 가지 않도록 하세요. 해외여행 중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 즉시 여행을 멈추고 긴급 출국하도록 하세요. 해외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여행 관련 정보나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납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납치범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침착하게 지시에 따르도록 하세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사 콜센터 혹은 제외 공간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세요. 해외여행 중 위험사고 발생 시 올바르고 신속하게 대처하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문화를 통해
생각과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해외여행. 해외여행 기회가 넓어진 만큼 해외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해외여행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외여행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여행 시 안전사고 예방수칙 실천하기. 해외에서 차를 빌려 직접 운전을 할 경우 속도와 안전거리 유지에 주의하세요. 제한 속도와 도로 사정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의 운전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낯선 사람이 음료수를 주거나 택시 합승을 요구하면 거절하세요. 여행 중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바람직하지만 지나친 친절은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기념 촬영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특히 절벽이나 해안가, 고층 빌딩 등에서 사진을 찍을 때에는 위험한 동작은 삼가고 경고문이 있는 곳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 관광지에서 레저 스포츠를 즐길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은 후 안전 장비를 점검하세요. 수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관광지의 시설물은 자칫 안전 점검에 소홀한 경우가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여행자 스스로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람선이나 크루즈 등 수상 관광을 즐길 때에는 탑승 후 구명조끼 보관 위치를 확인하세요. 위급한 상황 시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착용 후 탈출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안전수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해외에서 직접 운전할 경우 도로별 제한 속도와 안전거리 유지에 주의하세요. 해외에서 낯선 사람이 음료수를 주거나 택시 합승을 요구하면 거절하세요. 기념 촬영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가지 마세요. 해외 관광지에서 레저 스포츠를 즐길 경우 반드시 안전 교육을 받고 안전 장비를 한 번 더 점검하세요. 유람선, 크루즈 등 수상 관광을 즐길 때에는 탑승 후 반드시 구명조끼의 보관 장소를 확인하세요. 다양한 변수와 사고 위험 또한 높은 해외여행. 철저한 대비와 안전수칙 실천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즐기세요. 장소 불문, 전국 곳곳에서 노출되는 화재 사고. 크고 작은 화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불이 나는 원인과 예방 방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화재 주요 원인은 전기에 의한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하며 담뱃불, 음식물 조리 중 화재 등이 있는데요. 원인별 화재 예방과 행동 방법을 살펴보시죠. 전기 화재는 전선이나 배선의 문제 또는 전기기기의 사용상 문제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로 대표적으로 누전, 합선, 과부하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콘센트는 분리합니다. 그리고 전기 제품 사용 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 적정 용량의 전선과 콘센트를 사용하고 자동 차단 기능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겨울철에 전열기나 전기장판은 장시간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연속 사용은 자제합니다. 또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달마다 누전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흡연할 때는 반드시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흡연하며 불이 덜 꺼진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습니다.
담뱃불은 반드시 재떨이에 끄고 불씨가 확실히 꺼질 수 있도록 약간의 물을 담아두어도 좋습니다. 또한 건물의 사각지역 등에서 몰래 흡연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하며 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수시로 흡연구역 및 사각지역을 순찰해야 합니다. 가정 음식점 등 음식 조리 중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스레인지에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우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있는 용기를 장시간 가열하는 경우 직접 불꽃이 닿지 않아도 발화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일 팬 위에 기름에 불이 붙었을 경우 물을 사용하면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화재가 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팬의 뚜껑을 덮거나 젖은 행주나 수건을 이용하거나 혹은 배추나 상추와 같이 입이 큰 채소를 덮어 끕니다. 한편 가스레인지 상부의 화재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 확산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가정에는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화재 예방 물품을 비치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 등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작은 불티로 인한 화재 또한 조심해야 하는데요.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에는 소화기와 방화수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합니다. 또한 화재 감시자를 용접 작업장에 배치하여 화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용접 작업 완료 후에는 주변에 불티가 있는지 등 현장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용접 작업 한두 시간 이후 해당 현장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말이 있듯 항상 조심해야 할 화재 사고.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예방한다면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발생 화재 4만 건 이상. 그로 인한 사상자도 2,000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액은 무려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기 진화. 여러분은 화재 진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한국에서는 화재를 요인에 따라 A급 일반 화재, B급 유류 화재, C급 전기 화재, D급 금속 화재, K급 주방 화재로 나눕니다. 이 중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4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A급 일반 화재는 가장 흔한 화재로 나무, 종이, 천 등 고체 가연물에 불이 붙어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흔히 불에 타서 재가 되는 물건들이 바로 A급 일반 화재의 요인인데요. 이때는 물로 끄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B급 유류 화재. 기름은 물론 알코올 등 액체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인데요. 대부분의 기름이 물에 뜨는 건 상식. 여기에 물을 뿌리면 오히려 물 위에 떠서 퍼지며 더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기를 차단하는 것. 젖은 모포 등으로 위를 덮거나 불연성의 가루,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같은 불연성 기체를 뿌려 꺼야 합니다. C급 전기 화재. 과부하나 누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죠. 물을 뿌리면 오히려 감전되는 수도 있어요.
먼저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하고 전용 분말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정에 ABC 소화기를 비치하는 거랍니다. 이거 하나면 화재 진압 걱정 끝! 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 등 가연성 유리 재료로 인한 K급 주방 화재는 ABC 소화기가 아닌 주방 화재 전용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답니다. 조리가 이루어지는 주방에 항상 비치해 두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보, 나 친정 갔다 올게. 곰국 끓여놨으니 데워 먹어. 아, 이거 어마어마하게 끓여놨네. 이걸 언제 다 먹지? 에? 아, 참! 오늘 축구하는 날이었지? 아우, 꼭 이겨야 할 텐데. 패스를 해야지. 아, 그러면 안 돼. 오, 그렇지. 잘한다. 이게 무슨 냄새지? 웬 연기야? 안전사고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이와 안전이가 알려드리는 화재 안전 매뉴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전기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한 개의 콘센트에 이렇게 많은 전기 코드를 꼽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안 쓰는 전기 제품은 코드를 뽑아주세요. 가스는 사용 후 중간 밸브를 꼭 잠가주셔야 하고요. 휴대용 버너를 사용할 때 산발이보다 큰 팬을 올리고 사용하는 것도 화재의 원인이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해요.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으로 한 불장난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어른들도 늘 살펴보고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셔야 돼요. 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화재 위험. 방심하지 않고 늘 조심조심하는 것만이 화재를 피해가는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